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 비트로 손해보면 의지가 꺾이는 거 이겁니다. 삶의 의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저는 사실 뭐 영끌 비트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영끌 비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만약에 내가 한 영끌을 했다, 어떤 아파트를 뭐 좀 비싼 걸 샀다, 뭐 대출 한 5억 받았다 생각해보면 나 그것만 받은 것만 생각을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. 예. 일단 뭐 5억 받았으면 뭐 주담대를 받았다 치면 이제 30년 정도, 이제 30년. 그 30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. 내가 직장 30년 동안 다닐지 안 다닐지 장담할 수 없는데, 그리고 이 집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. 그리고 30년 갚을 동안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. 오를 거 아닙니까? 그럼 나는 이 직장을 30년 동안 다닐 수 있을 것이며,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, 그리고 30년 동안 매달 나오는 원금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며, 아니면 이 집이 지금보다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 것이며,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면 나 어떡하지? 이 생각 들어요. 올해부터 걱정되는 분들이 저 영클 하신 분들, 뭐 비트야 뭐 오래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.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? 뒤가 없는 거죠. 뒤가. 네. 올인식이잖아. 올인식.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? 올인이 뭐예요? 잘못되면 끝이라는 거죠. 잘못되면 둘 다 올인이에요. 아파트 영끌도 올인이고, 비트코인 뭐 비트 레버리지 투자도 올인입니다.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, 솔직히 말하면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커요. 근데 이거 한번 망하면요, 남은 인생 끝입니다. 영끌인데 내가 못 갚아가지고 뭐 대출금 밀려가지고 은행에서 만약에 우리 집을 경매에 붙이게 되면 남은 인생 어떡할까? 남은 인생. 그리고 비트 하신 분들은 빚내서 투자한 걸 만약에 다 손실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? 죄송한데 정상인은 못 삽니다. 못 살아요. 그럼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는 걸까, 사람들이?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왜 하는 걸까?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. 인생을 쉽게 살려고. 한 번에 좀 쉽게 가려고 해. 이제 무리했다가 더 어렵게 가는 거죠, 이게. 사실 생각해보세요. 매번 갚아 나가는 게 힘들죠?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. 점점. 왜냐, 점점 이제 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버는 돈만으로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잖아요, 이게. 거기다 가격을 후려치고 팔고 싶진 않죠. 약간 이제 쏟아부은 돈이 있으니까. 비트 하신 분은 뭐 할 말이 없다, 비트 한 사람들은.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, 이런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정상은 안 봐요. 정상은 안 봅니다. 왜냐면 내구조가 다릅니다, 내구조가. 뭐 대출 한 1억 5천 받아가지고 많이 손실을 봤다. 그럼 그 사람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? 저는 정신 못 차리나 봅니다. 왜냐, 살면서 그만한 빚을 갚아본 역사가 없잖아요. 벌어본 적도 없는데. 빚 갚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, 여러분. 빚 갚는 게. 왜 힘드냐, 이게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게 아니야. 왜냐, 사람이 힘든 일 왜 해요? 일하고 나서 내가 이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모이는 맛에 하는 거잖아. 근데 빚 갚는 동안은 모이는 맛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. 다 하기 전까지는.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만약 빚이 1억 5천이 있어. 그러면 이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 내가 일을 해도 내 돈이 아니야, 이게.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말고는 내 돈이 아니에요. 왜냐, 남은 돈 이제 갚아야 되니까. 근데 이 갚는 게 속도가 빠릅니까, 느립니까? 엄청 느리죠. 저 비트에 가지고 잃는 건 한순간인데 갚는 건 세월아 내월하죠. 갚는 동안 난 늙죠. 늙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. 남들은 돈을 모을 때 나는 빚을 갖고 있죠. 근데 이 빚을 제대로 갚을지 안 갚을지도 막무하죠. 이 생활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, 이게? 이 인고의 세월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? 별로 없습니다. 대부분은 포기합니다. 포기해요, 비트 하신 분들. 대부분은 뭐 파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해가지고 빚을 깎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겠지.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, 지금 빚진 사람도 앞으로 좀 나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주변에 좀 피해를 준다거나 뭐 범죄에 손이 된다거나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, 주변에 이런 영끌 비트한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해요. 멀리 하십시오. 이분들 지금 돈이 굉장히 궁할 겁니다. 상태가 안 좋아요.
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리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야죠. 무조건 집값 오른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사면 안 되죠, 여러분. 그냥 집은 집일 뿐이야, 여러분. 그렇지 않습니까? 만약 집이 안 오르고 대출금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감당할 수 있어요, 이게? 자신 있습니까?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너무 과도한 욕심. 뭐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 있어. 욕심이 있는데 다 있어요.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지는 것은 나쁜 거예요. 영급일지 둔다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. 사람이 그 자기만의 그릇이 있어. 그 그릇에 맞게 욕망을 가져야 돼요. 대출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 범위 안에서 대출 받아야 되지. 내가 갚아본 적도 없는, 언제 갚을 장담할 수도 없는 저런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.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대출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인생 나락가는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뭐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버는 이런 것보다 자빠지지 않는 거, 무너지지 않는 거, 이게 중요합니다. 일반 사람들은요,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. 끝. 영끌에 실패하면 끝이에요. 투자 잘못해가지고 억대의 손실을 보면 끝입니다. 못 일어납니다. 한번 보세요. 저렇게 이제 빚진 사람들이 10년 뒤에도 정신 차리고 사는지 정신 못 차립니다, 이게. 애초에 저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. 없어요. 우리는 앞으로 빚이 진 사람들이 빚을 갚고 정상에 사는 것보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비정상으로 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짓지 마시고요. 사람이 자기 능력껏, 자기 주제껏 살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능력 안 되면 대출 같은 거 받지만, 대출 받아 살 생각이면 그냥 뭐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, 6억을 단순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가? 과연 30에서 40년 뼈 빠지게 상환해도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허무하고 남는 게 없으니 각종 정신병, 우울증 등 걸려서 단명하지 싶음. 못 갚죠. 이게 못 갚아요. 왜냐하면 5, 6억을 이렇게 갚다 보면 사실 돈 모으는 것부터 힘들거든. 5, 6억을 모아본 사람도 없잖아요. 근데 5, 6억을 어떻게 갚습니까?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특히나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버티지 못하면 생기잖아요, 이게. 그럼 그만은 또 못 버리지 않습니까? 어떻게 갚아, 이거를? 너무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평생 빚만 갚다 끝나는 인생이 너무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아니,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. 내가 살 때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야. 근데 다 갚을 때 되면 이 아파트는 구축이에요. 완전 구축이야. 아,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30년 저거 다 갚게 되면 이 지은 지 30년 되는 거잖아. 그 구축이죠, 여러분. 그 사이에 또 많은 건 뭐 올라가겠지. 그렇지 않나, 여러분? 내가 맨 처음에 대출받아 살 때는 이게 새 집이었어. 근데 30년 지나니까 나이 갔어. 나는 나이 먹었어. 난 빚 갚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. 그것도 뭔가 허무한 것 같아. 아파트 하나에 내 모든 걸 갖다 부는 것 자체도 허무한 것 같아요. 30년이 정말 큰 시간이잖아. 아파트 하나에 내 청춘을 다 갖다 부는 것 자체,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무슨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집이잖아, 집. 근데 이 집을 무리하게 산 나머지 내가 이 빚을 갚기 전까지 어디 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족쇄가 채워진 거죠. 지금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. 문제는 그 30년 족쇄를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풀어내느냐 아니면 못 푸느냐 이 차이인데, 못 푸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. 이게 애초에 뭐 30년 갚으려고 뭐 대출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, 이게. 영끌하신 분들 지금 사는 게 아닐 거예요, 지금. 왜냐, 계속 돈 걱정, 금리 걱정, 물가 걱정, 집값 걱정이 많아, 이게.
제가 영끌한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. 한 번씩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, 와, 아직도 갚아야 될 게 26년이네. 와. 와, 앞으로 갚아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았어? 아이고, 내 그거 다 갚을 때 되면 나이 70 넘겠다. 아. 그때까지 내가 일할 수 있으려나? 못 갚으면 어떡하지? 내 남은 자식들 어떻게 해? 아이고, 진짜. 이거 갚는 동안 저축 같은 꿈도 못 꾸겠네. 앞으로 뭐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혹시나 그만두면 어떡하지? 할 줄 아는 거 없는데. 이런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. 이런 걱정. 내가 영끌한 사람 입장이라면. 사실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. 뭔가 이제 인생이 저장 잡히다 보니까, 이 아파트 하나에 저장 잡히다 보니까 뭘 해도 자유롭지 못해요, 이게.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본인들이 벌린 건데 책임져야죠.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.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뭔가 투자한다거나 지불한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.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은 받으시고 그 이상 받지 마시고, 그리고 연금 비투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벌린 거니까 힘들어 책임지세요. 힘들어도.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요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